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8강 10전간 2편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 기초 7강에 했었던 10전간 1편하고 같이 해서 오늘 한꺼번에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양간, 음간, 양권, 음권에 대한 권과 간에 대한 어떤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드렸지만 간은 간지할 때 이 간이 줄기간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간은 갑병, 무, 경, 임이 10천간 중에서 양간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 정, 기, 신, 개가 음간에 해당되는데, 이게 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 줄기,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이 파생이 돼서 양간, 양의 플러스 역할을 하는 양간과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음간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앞전에 저희 기초 3강에서 양권, 음권으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다시 이 중에서 을목과 개수가 음간에 있으면서도 양권에서 생활을 하고, 기토하고 임수가 양간임에도 불구하고 음권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태양이 이렇게 떠 있으면, 요 병화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지구가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계속 지표면에 어떤 열을 받으면 지표면에 이 열을 복사열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표 내에 있는 임수가 정화와 결합을 하게 되면, 적정한 온도를 결합하게 되면 이 간목이 생성이 되는데, 이 간목은 이 병화와 함께 임수가 열을 받게 되면 수증기로서 열을 내 가지고 지표 위로 올라가서 비를 내리는 작용을 하는 게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수에 물을 받아서 그 간목이 자라면 을목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고 경금이 되고, 이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지면 신금이 되는데, 이 지표면으로부터 대기권까지의 공간을 무토라고 표시를 했고, 병화랑 같이 간다, 화토 동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토 권역 이외의 지표 및 그 지하까지의 권역을 기토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는 음권인데 음권과 양권으로 나누는데요. 자, 설명을 드릴 때 이건 낮이기도 하고 보여지는 현실 세계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어떤 데 있어서 바른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활동 공간을 양권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비되는 음권은 밤이기도 하면서 정신적인 세계이기도 하면서 약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약간 수동적이면서 약간 수동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음권이다. 그래서 양간과 음간은 10천간 중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을목과 개수는 묘를 만들기 위해서, 임묘진할 때 싹을 틔우고 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을하고 개수는 역할을 양권에서 하게 되고, 갑하고 임수는 나중에 이게 씨종자가 자라서 이 신금을 보존시켜서 이 겨우 내에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무를 위해서, 결국은 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생물을 기르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음권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갑일간 내지는 무토일간 일간들이 같은 양간이면서 권역이 양권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음권에 살고 있느냐 따라 주변의 어떤 사주에 따라서 사주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주 십성을 해석을 할 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표면 심리 및 내면 심리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마음자리를 보기 위한 것인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양의 심리를 해석할 때는 간목, 음의 심리는 이제 경금으로 기준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근데 양의 시작이 목이고, 그 다음에 음의 시작이 금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간목이 처음 목의 시작이기 때문에 양의 심리는 간목을 기준으로 하고, 금은 경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경금을 기준으로
내면 심리를 봅니다. 이 내면 심리, 표면 심리 및 내면 심리는 차후에 제가 이제 그 명리를 해석을 할 때 한 번씩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0천간하고 12지지에서도 표면 심리, 내면 심리가 계속 10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전 시간 간목과 을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면, 간목은 초목이 비로소 껍질이 터져서 밖으로 나오는 어떤 생기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어떤 교육적인 측면, 그 다음에 1순위, 그 다음에 하늘의 어떤 진리를 여는 개벽,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남자에게 이제 갑이 많으면 어떤 그 스태미나가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갑만 많고 어떤 그 갑에는 그 금이 관이 되겠는데요. 나중에 관성이 없으면 어느 정도 그 제압을 받지 못하면 기운이 치우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갑목의 심리는, 마음자리는 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갑과 같은 갑이기 때문에 비견이 되겠고요. 어떤 경금의 어떤 바깥 어떤 표면 심리 말고 내면 심리로 봤을 때 경금 입장에서는 편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목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처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기를 이루어서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 어떤 권을 이어받는 게 을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갑은 생기고 을은 갑의 생기를 받아서 자라나는 어떤 그런 나무 내지는 우리 인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갑목이 장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새로 해서 사제를 이르기까지의 생물이 이제 을목이다. 갑목이 이제 그러니까 갑목이 일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역할을 이어받는 게 을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갑목이 나무로 보낼 때 예전에 하고는 다르게 을목은 풀에 비유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갑목은 이 을을 키우는 어떤 생기라고 보면 되고, 나무가 을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무쌍할 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을목은 우리가 어떤 땅을, 그 세상 환경을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것을 뚫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이런 어떤 사람의 모습과도 닮았다고 해서 을목을 사람이라고 나중에 칭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주 해석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을목의 심리는 갑목이 비견과 편재면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겁재면서 정제의 표면 심리와 겉심리와 속심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땡 화의 개념에서 목 다음에 이제 병화하고 정화를 설명을 드렸는데, 병화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태양이라고 할 수 있고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만물을 갖다가 소생시키는 에너지 공급원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 태양이 항상 밝고 온누리 비추기 때문에 사람 봤을 때는 밝은 사람,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숨김이 없고 공평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외형적으로는 색상계를 갖다 주도하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나서서 우두머리 어떤 기량을 펼칠 수도 있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정화는, 이 병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햇볕을 이렇게 비춘다 그러면, 이 정화는 이 복사열을 받아서 저장하는, 병화에 비해서는 그 빛이 아니고 어떤 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열이면서 그 다음에 태양빛을 모아서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하다 보니까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욕망이나, 정화가 이 화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화는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했던 불, 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만들어낸 불, 그 다음에 문명의 도구, 이기라고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대 시대는 문명의 시대라고 했을 때, 이 정화가 아까 을목이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어떤 문명을 나타내는 게 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주 해석을 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10종간의
목과 화의 개념이고요.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토, 금, 수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에 해당되는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는 말씀드린 오행 중에 목, 화, 토, 금, 수의 중간적인 역할, 각 그 특성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는 안전밸브 역할을 한다라고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디마디가 목, 화, 금, 수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간에서의 어떤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토는 먼저 무토에 대해서 알아보면 무토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 그리고 어떤 이 왜냐하면 병화랑 같이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화토 동주라고 하는데 병화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정화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화토 동주라고 하는데 태양하고 무토가 같이 간다는 그 화토 동주의 개념을 봤을 때 이게 12운성의 운기도 같이 흐르고 있고요.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런 어떤 것들도 비슷하게 병화와 같은 성향을 띠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좀 디테일한 것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요의 무토의 표면 심리하고 내면 심리는 편인, 편제 어떤 그 간목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편인이 되고 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이게 낮의 세계고 그 대기권 그까지의 지표면이면 이거는 밤과 함께 지표 아래 그 다음에 특정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토가 약간 광활한 어떤 넓이의 어떤 그 공간이면 기토는 정해진 이거보다는 좁고 협소한 특정한 공간이라고 보시는 게 차후에 사주 해석할 때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토는 어떤 펼쳐지는 기운을 수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금과 같이 동행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토는 어떤 어머니의 자궁처럼 이 땅 밑에서 생명체들이 자라서 올라오듯이 어떤 자궁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보이는 영역 정신세계는 사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토가 어떻게 보면 정신세계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토는 요거는 그 감목 기준으로 했을 때의 표면 심리가 정제고요. 경금 기준에서는 정인이 되겠습니다. 정제,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항상 경금과 같이 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왜냐하면은 기토는 무토가 펼치는 성분이면 모으는 성분이기 때문에 모으는 게 경금이 수렴하는 성분과 같기 때문에 수렴하는 성분은 뭐냐면 결실을 맺고자 해서 이제 그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서 모든 걸 수렴하는 어떤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은 금수에 대한 설명이 있겠는데 그 금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제가 명리학 기초 3강에서 그 우주 변화와 대자연의 원리에서 용마수에 대한 용마하도에서 나오는 상수를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동양학 중에 동양 철학에 있어서 음양학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금수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000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그 용마 복희 씨가 어떤 용의 어떤 그 용마라는 건 큰 말입니다. 약간 8척 이상의 그 말을 용마라 그랬는데 그 뒤에
등에 어떤 그 털이 이렇게 꼬여 있는 모습을 보고 천간의 어떤 그런 만물의 성장,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로 천수를 삼은 게 있는데, 거기에 용마할 때 용자가 이게 진토고요. 마자는 오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 사, 오가 이 용마하도의 이 하자의 기본 하자가 해수를 봐라. 만물을 나누는 기준, 그러니까 세상을 나누는 큰 기준이 생물과 무생물로 나눴는데요. 이 생물에 해당되는 게 해, 묘, 미고요. 이거와 반대되는 게 사, 유, 축인데, 이거는 무생물이고 이거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물을 그냥 딱 두 개로 나눴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또 설명이 나올 건데, 생물과 무생물로 나누는데, 지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해, 묘, 미가 이렇게 생물이고, 이거와 반대되는, 그 다음에 사, 유, 축이 있다 그러면, 무생물의 시작인 사화가 생물의 시작인 해수를 보라는 것은, 이 내용은 생명체의 활력이라는 변화의 징조를 나타내는 시작이기 때문에, 사해충이라는 우리가 개념이 나중에 설명을 할 때는 나쁜 것만이 아니다. 기존에 있는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좋은 어떤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하는 그런 생명의 시작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용마하도의 그 그림의 기원입니다. 그림 내용이, 그러니까 사화는 해수를 봐라. 이 해자가 그러니까 하도할 때 하자가 물하자가 되는 거고, 이 물하자는 나중에 설명드린 임수에 있어서는 집수의 개념이 됩니다. 이거는 용마하도는 말씀드리면 생명을 보고, 무생물인 너는 생명을 보고 시작을 해라는 건데, 이 시작은 뭐냐면 상생입니다. 상생. 서로 도와가며 살아라. 나중에 이 내용이 하수하고 하도하고 천간합 돼서 나중에 천간합을 구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천간합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용마하도는 사화가 해수를 보는 생명의 어떤 시작을 바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군악서는 이 신하고 구자는 되게 설명이 거북구자인데, 이렇게 하고 거북구자입니다. 이 구자가 뭐냐면 신금하고 술이 신, 유, 술. 신구, 낙자 할 때 낙자는 물 삼수변에 따로 각자, 물은 따로 각산한다. 물이 따로 흩어지는 개수의 개념입니다. 각자가 이게 뭐냐면 이 유금이 여기서는 신유술의 유금이 묘목을 봐야 되는데요. 이 묘목은 뭐냐면 을하고 개수가 붙어서 성장 2단계를 하는 어떤 그런 그 발산의 개념인데, 이때 물이 각자 서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따로 떨어지는 분산의 개념. 그래서 개수가 원래 묘목에 장생하지 않습니까? 개수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임수는 모으는 물이면 개수는 확장, 퍼지는 개념. 이 신군악서는 신유술이 뭘 보냐면은 묘목을 보는 거예요. 묘목을. 임묘진의 묘목을 보고 있는 형상인데, 이건 뭐냐면 무생물의 중간 단계가 생물의 중간 단계를 보는 것인데, 그래서 신군악서는 신의 신자는 이 잔나비 신이 되고, 거북구자는 술, 그러니까 어떤 그 신유술의 술자가 되는데, 신유술 사이의 유금이 묘목을 봐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제 용마하도는 사화가 해수를 보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생물의 시작이 생물의 시작을 보라는 거고, 신군악서는 무생물의 중앙이 생명의
중앙을 보라는, 이거는 뭐냐면 이 개념 중에 중요한 건, 이 개념은 그러니까 경금, 신금 중에 우리는, 그러니까 생명체는 이 종자, 신금 내지는 유금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정, 임, 합, 목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신구낙서의 핵심입니다. 신구낙서는 어떻게 보면은 용마하도가 상생을 나타내면, 신구낙서는 상극 상생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마하도는 상생의 개념이면 신구낙서는 상극의 개념. 또 상극 또한 상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천인법도는 마지막인 이제 그 무생물의 마지막 축토가 뭐 미토를 바라보는, 이 축토는 뭐 이면 세계면서 미토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표면 세계를 보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그 이 십천간 강의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서 요건 차후에 다시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 하겠고요. 여기까지가 십천간 중에서 금과 수에 대한 개념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금에 해당되는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간목이 시작해서 여름을 지나 결실을 맺는 어떤 그런 과정까지 왔을 때의 경금은, 이 간목이 성장해서 경금까지 왔는데, 이 경금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큰 쇠, 이렇게 쇠로도 보기도 하는데, 물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경금의 역할은, 경금은 어떤 기본적으로 이 성장을 딱 멈추고 수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수렴한 시기도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알찬 신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숙살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미토의 어떤 그 뜨거운 열기를 다시 담아서 이 껍질을 갖다 단단하게 한 다음에 내용물을 채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애고 오로지 하나의 작용을 하는 경금이, 요 표면 심리로는 편관이 되겠고요. 내면 심리로는 비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금이 나중에 어떤 지지로 내려오면은 신금과 유금이 되겠는데, 실제로 이 경금은 신금의 걸록이기 때문에 신금이 이제 그 지지로 내려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금에서 완전히 이제 딱딱히 굳어져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십천간의 가장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신금.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생물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가 이제 무생물인데, 이 신금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모든 어떤 가장 중요한 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결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양권의 어떤 세상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음권,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 종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자 밑에서 다시 생명을 갖다 탄생시키기 위한 그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아까 중요했던 신구낙서의 목적은, 생명체의 목적은 종족 번식, 종자에 해당되는 내용이 신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어떤 그 가치 있는 청정법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최종적으로 사실은 욕심을 내서 정화가 나중에 경금을 보면 한장을 한다고 하는 게, 재련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게 신금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기도 하고, 정화는 예를 들어서 그 농기구를 통해서 밭을 갈아서 농작물을 결실을 맺으려 할 수도 있고, 또 정화는 이 경금을 통해서 어떤 법치나 제도, 이걸 활용해서 나중에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그래서 신금이란 건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항상 욕망으로 염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금의 역할이 되겠고, 수의 역할은 아까 제가 하도 낙서를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수의 어떤 그
물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마하도의 하는 이 하는 집수 모으는 개념이고 임수 그래서 임수는 그 어두운 곳에서 항상 이게 모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고 반대로 신구 낙서의 낙사는 각각의 어떤 그런 결실을 맺기 위해서 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발산의 개념 이 개수가 한자로 이렇게 다른 한자로 보면 발자의 이 발자가 개수가 됐습니다. 개수 발자에서 따왔습니다. 이게 펼쳐나가다, 발전하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도 이 개수는 임수에 비해서 모으는 것에 비해서는 확장하고 퍼뜨리는 어떤 그런 개념이 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철학적으로 이거는 철학을 구상한다 그러면 여기는 뭐 표현을 발표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는 알고도 말하지 않는 도인이면 여기는 있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임수하고 개수는 두 개가 만물을 갖다가 성장시키고 변화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수가 됩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는 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임수는 또 어떤 안으로 모으는 성분이고 내재하고 음장하는 반면에 여기 개수는 외기로 발산하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생활명리학 기초 8강 10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는데요. 용마하도하고 신구낙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다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